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의 권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벌써 금요일입니다. 목요일인 줄 알았어요. 네, 금요일 새벽이고요. 이번 한 주는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교감을 나눌 아이 이름은요, 졸리라고 합니다. 졸리라는 고양이입니다. 집사께서 주신 질문은 이렇습니다. 떠나는 날 엄마가 너무 미웠지라고 주셨거든요. 어, 사실은 어떤 일이 있었다면, 어떤 게 미웠었는지 이런 상황 같은 것을 알려주셨다면 좀 더 아이는 더 그 상황에 대한 그런 마음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포괄적인 질문이라 좀 아쉽긴 해요. 질문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는데 포괄적인 질문이라 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미안하다고 할 때는 무엇이 미안했는지 또는 행복했냐고 하면 어떤 상황이 행복했는지 이렇게 물어봐 주시길 원하고 있거든요. 저는 질문자가 아이에게 질문을 할 때요. 명확히 무엇인지 모르고 질문하면요. 아이가 보내주는 이미지나 어떤 이러한 것들을요. 언어로 옮길 때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돼요. 네. 그래서 질문을 그만큼 좀 잘해달라고 늘 하고 있는데 그냥 전체적인 것에서 미안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지 알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아이에게 전해야 하는 부분이라 네. 다음에 이 영상 보시고요, 무언가 뭐 질문을 하게 되실 때는요, 뭐 미안하다든가 뭐 행복했니, 뭐가 좋았니라고 할 때는요, 어떤 것이 미안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무언가 그거 알아서 그렇게 전하지 못해요. 제가 뭘 알아서 정하나요? 전 여러분에게 어떠한 정보도 원하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건요, 아이 이름, 사진, 질문뿐이에요. 아이가 어디가 언제 태어났고 어떻게 아팠으며 뭐 유기견이었든 뭐 그런 거는 알고 싶지는 알아도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질문 하나만큼 할 때는요, 정확해야 되거든요. 직관 자체가, 직관의 물음을, 이 에코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은요, 직관이 90% 이상이라 봐도 돼요. 네. 어떤 영적인, 정말 아이의 영혼과 만나서 교감을 하는 건지, 또는 그것을 뭐 영혼이라고 표현하든 직관이라고 표현하든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히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건 하나예요. 직관은 질문이 똑똑하면 정말 엄청나게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은 비가 올까요? 직관한테 질문을 던지면요. 네, 100% 비가 온다고 해요. 그리고 절대 틀리지 않아요. 왜 그렇죠? 질문이 뭐가 잘못됐나요? 내일은 비가 올까요? 라는 질문에 내일은 비가 온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절대 틀리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지구 어딘가에 비가 오니까요. 네, 지구 어딘가에 비가 와요. 직관은 그렇게 대답을 해요. 단지 우리는 아이라는 타겟이라는 것을 범위를 확 줄였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은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질문이 두리뭉실하거나 명확하지 않다면 대답도 명확하게 들리지 않아요. 그거는 에코의 문제일지 아니면 질문 자체의 문제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공부하고 배운 그런 직관에 대한 것은요. 질문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에커를 따로 공부하게 되면서 복잡한 질문은 결국은 아이도 대답을 하기 어려워한다라는 걸 알았어요. 간단 명료해야 된다라는. 네. 그래서 정확히 저는 에커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오로지 책으로만 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에커 교육을 받기 전에 저는 직권에 대한 공부를 따로 오래전부터 했어요. 한 20년 전에부터 직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직권에 대한 책을 모조리 공부하고 관심 있어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직권에 대한 공부를 따로 원래는 하고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활용 같은 것들을 많이 어, 체험해 보려고 했었고요. 그런데 이 애니멀 커뮤니케이션하고 너무나 흡사하게 작용한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이 책을 보면서. 음, 제가 질문에 대해서 예전에는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예민하지 않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 처음에 교감했을 때는요. 질문에 대해서 되게 까다로운 에코였어요. 질문을 똑바로 해달라고. 지금도 뭐 이따금씩 가끔 그렇게 하긴 하는데요. 그냥 이야기해주면은 그냥 그대로 전해주면 아이가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괜찮은데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질문을 잘 선택해 주세요. 미안했다라면 어떤 상황이 미안했는지를 명확히 알려주시면 좋아요. 그래야 저도 잘 제대로 전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모든 대답이 뚜렷하게 들려요. 모든 이미지와 영상들이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잘 기억하셨다가 질문을 던질 때 꼭 그 점을 기억하셔서 질문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말로는 너무나도 미안했고 사랑한다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요청의 말은요,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전해드리기는 해요. 전해드리기는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아이가 뭔가 대답해 주는 것이 있다면, 네, 전해드려요. 하지만 요청의 말도 편지처럼 장문에 막 이렇게 써보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간단하게, 간단한 문장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초반에 설명이 많았는데, 음, 중요하니까 그래요. 중요하니까. 네. 졸리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 보이는 장면은 어린이집 같아요. 분위기가. 테이블이 있는, 의자가 있는데요. 벽에 붙어 있는 의자인데요. 벽에 붙어 있는 의자라서 쭉 일자가 아니라 약간 커브가 졌어요. 커브 가진 그런 의자. 네, 분위기는 어린이집 같은 그런 애기애기한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 의자의 모습이 하나가 보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데? 라는 느낌도 들고요. 일단은 그런 어떤 장소 그런 것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이 하나가 있어요. 테이블에 앉아서 엄마를 바라보고 이 메인 사진에 있는 그대로예요. 우리가 식빵 자세라고 하잖아요. 식빵 자세를 한 채로 엄마와 눈을 똑바로 마주보고 엄마를 보고 있어요. 그 모습도 보였고요. 네. 그런데 그 순간에 보이는 게 그 아이가 바라보는 순간 이 아이의 마음은 어땠냐면요. 엄마를 친구처럼 느끼고 있었어요. 네. 집사를 친구로 알고 있어요. 친구의 마음으로 집사에게 다가가고요. 기다립니다. 그리고 위로하며 옆에 있어요. 제3자의 모습으로 제가 그걸 지켜보면서요.
어, 기다린다. 크게 주제를 나누면요. 기다린다 하고요. 그 다음에 위로한다가 마치 졸리가 여기에 있는 목적 같아요. 네. 기다린도 이 아이는 이 공간에 엄마가 있는 공간의 전체를 네, 그냥 아우른다라는 표현이 맞나?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아이가 이 집에 없으면 이 공간은 굉장히 적막해요. 그런데 졸리가 있음으로 해서 이 공간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위로가 돼요. 엄마에게 굉장히 위로가 돼요. 나는 엄마를 위로하는 것이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목적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엄마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라고요. 위로하는 모습을 정말 보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수호자, 제가 떠오르는 건 수호자 또는 보호자? 네, 이렇게 보였어요. 엄마가 아이를 보호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졸리도 보호자였어요. 네, 그렇게 보였습니다. 나무 위에서 내려오는 졸리가 보이고 있어요.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서요. 몸을 옆으로 쓱 비비고 네, 있습니다. 인사를 나누었어요. 안녕 졸리? 와줘서 고마워 라고 합니다. 나도 고마워. 반갑게 대해줘서 나도 고마워 라고 서로 인사를 나누었어요. 주변에는 다른 건 보이지 않고요. 그냥 나무 하나만 있어요. 나무 하나만 있고 잔디 그렇게 있습니다.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아요. 날도 따뜻하고 예쁜 나무 한 그루, 잘 정리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요. 들판 한가운데 있습니다. 엄마가 졸리에게 물어봐달라고 부탁한 메시지를 가지고 왔어. 들어보고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할게 라고요. 떠나는 날 엄마가 미웠을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미워해야 할 이유가 없어 라고 합니다. 엄마 때문에 지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라고 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해 라고도 하고 있어요. 떠나는 날 가지고 있던 나의 마음은 고맙고 미안했어. 고마운 것이 더 많았어 라고 합니다. 내가 마음에 품고 가지고 온 것은 고마움이었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너무너무 미안했고 사랑한다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라고 남겨주셨어 라고 이 말 전했습니다. 사랑해줘서 고마웠어. 혹시 내가 엄마를 미워하고 있을 거란 마음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해 라고 합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 없어 라고 해요. 지금은 아프지 않아. 이곳엔 의식만 있어. 의식은 아플 수 없어. 그냥 기억만 할 뿐이야. 고통받지 못해 라고 합니다. 엄마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가끔씩 엄마를 바라보고 있어. 나를 가끔씩 기억해주면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합니다. 함께 해줘서 기뻤어.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저에게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음, 보호자였어요. 졸리는. 네. 졸리가 어떤 고양이였나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요. 보호자, 수호자 네.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